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SDN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99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5일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SDN은 4%대의 하락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네요. 동사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버터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주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전체 매출 가운데 한 70% 정도가 태양광 부분에서 작년 기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보트 있죠? 자그마한 보트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이런 조선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안에 이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과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딱히 이 종목의 실적에서 어떠한 이제 큰 상승의 포인트를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직 뭔가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이 주가의 상승을 실적에서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핫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 진짜 뭐 관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SDN이 정치 테마주로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에요. 오랜 기간 이런 좀 하락 추세, 지난 이제 10월달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이었는데, 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도 뭐 딱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왔나 해서 이제 좀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재차 좀 재료를 좀 달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SDN의 최기혁 대표가 이제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면은, 최기혁 여기 대표 있죠. 최기혁 대표가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출신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뭐 후보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SDN이 유승민 정치 테마주로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태양광으로 가던 정치 테마로 가던 어찌됐든 뭐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는요. 뭐 꼭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주가의 흐름이 유승민 관련주로서 다시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승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면서 뭐 거래도 없었고, 근데 이제 거래량도 터졌고, 중장기 이런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다 지금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 상승에서 6월 23일날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이에요.
연속된 하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은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월 23일 날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이거는 뭐 양봉의 거래량, 즉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흔적은 있는데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서는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음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SDN이 가격은 빠지지만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이탈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DN의 하락이 좀 진정되면 다시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상승으로 흐름들을 가져가는 그런 여지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3,200원대 정도, 지금 5일선 정도가 위치한 자리인데 어차피 5일선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도 한 3,200원 정도대에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3,200원이 아니라 3,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눌림목을 형성하고 좀 되돌려 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3,200원 그 부근에서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지율만 계속해서 유승민 의원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 지지율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SDN도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200원 정도를 부근으로 해서 좀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뭐 이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그 흐름을 되돌리는 양봉의 거래량까지 실렸고 수급의 이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태양광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전혀 뭐 정치 테마주로서의 흐름들을 뭔가 크게 가져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종목하고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3일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때 보면 3일이 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이 2등이었고 SDN이 3위 정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테마 상위권에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이 세 종목 간의 뭐 대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3일이 했지만 다음엔 대신이 할 수도 있는 거고 SDN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대장 자리나 이런 것들을 꿰차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뭐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요. 정치 테마주로서. 그래서 밑으로는 3,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고 위로는 이제 한 4,000 단기적으로는 3,850원 정도? 요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넘어가면 4,000원대 초중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넘어가면 한 4,600원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 종목이 대장주가 돼야 되는 거죠. 유승민 관련주의 대장주가 돼야만 4,000원대 중반까지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참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우리가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2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00억이었고요. 한 번은 80억이었습니다. 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지금입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2021년 7월 28일부터 이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거든요. 즉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2,500원, 2,353원에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로 보면 이때 100억을 받았던 그 전환사채 보고서를 보면요. 이때 100억이 들어왔거든요. 100억이 들어왔는데 누가 받았냐면은 이런 이제 뭐 A1 자산운용, 뭐 A1 자산운용, 그 다음에 뭐 수성 자산운용, 뭐 이런 데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억을 골고루 받아갔고, 그 다음 80억은 누가 받아갔냐면, 요거 한번 보시죠. 80억은 누가 받아갔냐면, 이거 14회차죠. 이제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뭐 나우 에이스 파트너십 펀드? 뭐 이런 데서 이제 80억을 받아갔어요. 근데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80억을 빌려주는데 80억을 빌려주는데 이자로 1% 받자고 빌려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기 이자율이 1%예요.
예, 만기 1%. 1%를 받아 먹자고 80억을 빌려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이 100억짜리로 마찬가지인데 이 100억짜리를 빌려오면서 만기 이자율 1%입니다. 100억에 1%라? 차라리 저 같으면은 은행에 맡기지 굳이 전환사채 안 받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목적이 굳이 1% 받으려고 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물량의 부담감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전환사채로 있을 때는 이건 부채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같죠. 뭐가 그지 같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가의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게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반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나 뭔가 저기 1%를 받아 먹자고 100억을 빌려주고 80억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 생각에는 뭔가 얘네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뭔가 이런 뭐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조건에서의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번 정치 테마주로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거 있죠. 중국 뭐 속담에도 이런 거 있고, 아니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지금 결과적으로 주가만 올라가면 되지. 그게 뭐 꼭 태양광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정치 테마로 가면 가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다시 한 번 더의 도약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 주가 빠져보세요. 그럼 얘네 행사 안 합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행사?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2천 뭐 얼마인데 여기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보세요. 다시 3,000원대 오면 그래도 수익이니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다 팔기가 힘들잖아요. 주식으로 상장돼서 이거 뭐 팔면서 주가가 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려야 얘네들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이런 물량들이 상장될 때 분명히 부담이겠지만 얘네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주가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올려놔야 저런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좀 전환되면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 회사 측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게 오히려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속된 조정이지만 한 3,200원대에서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니까는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의미를 좀 두기는 그렇고 얘네들 수급도 어차피 단타 아닌가 싶습니다. 외인들 투신들도.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밑으로는 3,200원을 전후로 반등의 타점을, 위로는 1차적으로 3,850원, 2차적으로는 4,600원 뭐 이런 자리까지를 2차 저항대로 보면서 올라왔을 때는 좀 그렇게 대응을 풀어가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이슈 종목 분석하시면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예,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공개가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단타, 급등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는 이거는 뭐 100% 무료고요. 시장에서 이제 어떤 테마가 그날 강세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저희가 이 테마주 검색기는 그날 테마, 어떤 테마가 대장 테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로 가입이나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치함으로써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어떤 테마가 강세 오늘 흐름이고 어떤 종목이 속해 있고 시세는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 요약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버전, 그 다음에 아이폰 버전, PC 버전 다양하게 있으니까 설치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SD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